같은 아들인데 어떤 집은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떤 집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집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장례식 날 유언장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조용했지만 가장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는 오후가 되어서야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창문은 지면보다 낮게 자리 잡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그림자만이 간간히 보일 뿐입니다. 습기가 배어있는 벽지에는 여러 번 덧댄 흔적이 남아있고 천장의 전등은 낮에도 켜두지 않으면 집안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 집은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 선택한 삶의 자리이자 그의 어머니 옥순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부엌에서는 막내 며느리 미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발을 끌지 않고 냄비와 그릇도 천천히 다룹니다. 쌀을 씻는 손놀림은 익숙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미정은 오늘도 자신의 식사보다 시어머니의 밥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찬은 많지 않지만 어르신이 씹기 편하도록 잘게 썰고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춥니다. 방 안에는 작은 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옥순이 앉아 있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져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옥수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밥그릇을 들고 상 앞으로 다가옵니다. 국의 온도를 먼저 확인한 뒤 숟가락을 들고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앉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속이 편하시게 조금 묽게 했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받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떨리지만 미정은 그 떨림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손목을 받쳐주고 흘리지 않도록 그릇의 위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막내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며 시간을 확인하지만 그는 이 집의 아침 풍경을 급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를 굳이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옥수는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그 말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미정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짧지만 꾸밈이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미정은 약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정리합니다. 시간별로 나눠놓은 약을 하나씩 확인하며 물의 온도도 살핍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노후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실벽 한편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새 아들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지만 지금은 막내 아들만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수년째 어머니를 찾지 않았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들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빠져 있습니다.
옥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묻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막내 아들은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를 힐끗 바라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형들과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 역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식사를 마친 옥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드립니다. 어머님, 조금 쉬세요.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조용한 일상이 곧 큰 파문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모든 관계를 뒤바꾸게 될 것을 말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는 집은 막내 아들네 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가 잘 된 조경과 넓은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고 현관 앞에는 항상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복도는 밝고 조용하며 집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정돈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이 집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옥순의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은 출근길에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정표에는 회의와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고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립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 몸 상태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로 이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을 굳힙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존중하기보다는 안도합니다. 그 부담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립니다. 직장과 아이들, 미래 계획을 핑계로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둘째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던 시절조차 그 시간은 늘 긴장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에서 어머니는 점점 과거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줄고 방문이 줄고 관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집중한 결과라고 여깁니다. 반면 옥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네 반지하 집에서 지내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옥수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내려놓고 주소록을 보다가 화면을 끕니다. 자식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옥순의 마음에는 오래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최대한 삼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자식들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끼고 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형제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일부러 대답을 피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단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옥수는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에서 받는 따뜻함과 다른 자식들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이 대비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 사실이 옥순의 가슴 한편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 씬에서 아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깊어졌습니다. 누가 곁에 있었고 누가 멀어졌는지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옥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택의 기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반지하 집안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켜지지 않습니다. 미정은 장을 보고 돌아와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시어머니가 계신 방 쪽을 먼저 살핍니다. 옥수는 방 안 깊숙이 앉아 오래된 장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습니다. 옥수는 장롱 아래 서랍을 천천히 끌어냅니다. 서랍 안에는 평소 쓰지 않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그 가방을 처음 보는 듯하지만 굳이 묻지 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 집에서는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이 오래된 규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가방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깁니다. 방 안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은 옥수는 천천히 지퍼를 엽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서류 봉투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지금의 옥순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또렷한 눈빛,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낯선 공간이 눈에 띕니다. 옥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봅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 등본 사본과 이름이 다른 신분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날짜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고 주소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옥수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 기록들은 그녀가 오랜 세월 숨기고 살아온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척을 느끼지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어르신이 필요할 때를 대비합니다. 미정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보다도 지금 이 집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은 아직 없습니다. 옥수는 사진 한 장을 따로 꺼내 작은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 상자는 자물쇠도 없는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겉보기에는 값어치 없어 보이지만 옥순에게는 가장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지 않고 장롱 위 깊숙한 곳에 올려둡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 굵어집니다. 옥수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과거의 선택과 지금의 삶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부유했던 시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던 순간이 교차합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문 쪽으로 향합니다. 그 너머에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준 며느리가 있습니다. 옥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심을 다집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끝까지 숨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숨겨온 이름과 기록은 누군가의 손에 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지하의 조용한 밤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숨겨진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잠들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 반지하 집 앞에는 평소와 다른 기척이 감돕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고 잠시 멈칫하는 숨소리가 현관 앞에서 머뭅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집에서 초인종 소리는 늘 낯선 사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손을 닫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눈빛에는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법무팀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특정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정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그들이 부른 이름은 분명 시어머니 옥순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안내합니다. 작은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살림살이는 그들이 예상한 환경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옥수는 방 안에서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거실로 나옵니다. 그녀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발걸음을 멈춥니다. 놀람이나 당황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담담합니다. 그 모습에 미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법무팀 인물들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냅니다. 오래된 기록과 이름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사건이 차분하게 설명됩니다. 그들은 옥순이 과거 대기업 재벌가에서 실종된 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상속 대상자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옥수는 그 설명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평소와 다른 단단함을 느낍니다. 법무팀은 막대한 상속 재산과 미정리된 법적 절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과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집의 존재가 더 이상 조용히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정은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이 반지하 집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옥수는 잠시 침묵한 뒤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 모습은 미정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법무팀 인물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오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침묵입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와 선택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갑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이 낯선 방문이 무엇을 바꾸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했던 반지하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갑니다. 법무팀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반지하의 낮은 천장과 좁은 거실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가 보이지 않게 무거워집니다. 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지만 미정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옥수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정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의 휴대전화가 연이어 울립니다. 수년 동안 뜸하던 형들의 연락입니다. 큰아들은 안부를 묻는 말부터 꺼내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합니다. 막내 아들은 그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직접 집을 찾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표정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역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도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는 유난히 공손함이 실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은 오래된 공백을 단번에 메우려는 듯 보입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옥수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설명을 막지 않고 변명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빴다는 말, 그동안 마음이 쓰였다는 말, 이제라도 잘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옥순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거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말들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반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형들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을 느낍니다. 어머니를 향한 관심이 갑자기 되살아난 이유를 모를 만큼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가 갈등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화를 듣습니다. 차를 내오는 손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 집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단숨에 평가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온 일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옥수는 잠시 자리를 비우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아픈 날에도 연락 없던 시간들, 혼자 병원을 다녀오던 기억이 스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늘 조용히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 대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거실로 돌아온 옥수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택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관심과 부재가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씬에서 아직 결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옥순은 혼자 외출을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표정에는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미정은 그 변화를 느끼지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외투를 챙겨드리고 발걸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건물 안에 있는 법무법인 회의실입니다. 밝은 조명과 정돈된 공간은 반지하 집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옥수는 안내를 받아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 지난번에 방문했던 법무팀 인물들이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회의실 안에는 차분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법무팀은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합니다. 법적으로는 세 아들이 모두 상속 대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재산의 규모와 형태, 분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옥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듣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욕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법무팀은 유언을 통한 단독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머뭅니다. 옥수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옥순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혼자 병원에 갔던 날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있던 밤들이 스칩니다. 반지하 집으로 들어온 첫날의 낯설음과 미정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깔아주던 모습이 겹쳐집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곁에 남아준 사람의 얼굴이 가장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기억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처럼 정리됩니다. 옥수는 법무팀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갈등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도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보상이나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유언장 초안을 요청합니다. 법무팀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름 하나, 문장 하나에도 오래 시선을 둡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듯 신중합니다. 서명란 앞에서 옥수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고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옥수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이름에는 숨겨왔던 과거와 지금의 선택이 함께 담깁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옥수는 어깨를 곧게 펴고 걷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그렇게 조용히 확정됩니다. 옥순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게 치러집니다. 도심 외곽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고 복도에는 낮은 발소리만 오갑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시선은 서로를 피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인 자리임에도 그 사이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가 슬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장례 절차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상실감보다 긴장감이 더 짙게 묻어 있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주변을 살피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말입니다. 장례 마지막 날 작은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법무팀 인물들이 정리된 서류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라는 말과 함께 유언장 공개가 시작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팽팽해집니다. 미정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봅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차분하게 읽혀 내려갑니다. 옥순의 이름과 생년월일,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말을 끊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읽는 사람의 입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결과를 예감하는 기색이 일부 얼굴에 스칩니다. 결정적인 문장이 낭독됩니다.
옥순이 남긴 모든 재산과 권리를 특정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느껴집니다. 상속인은 세 아들 중 누구도 아닙니다. 막내 며느리 미정의 이름이 또렷하게 울립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잠시 이해하지 못한 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도 당혹과 혼란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이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막내 아들은 말을 잃고 서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선택 앞에서 그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미정은 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무팀은 법적 문제나 이해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유 원장은 자필 서명과 공증 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입니다. 그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낮은 탄식과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임이 분명해집니다. 옥순의 선택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분노, 혼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문서 위의 글자는 아무 감정도 품지 않습니다. 유 원장은 단지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 사실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옥수는 이미 모든 말을 끝냈습니다.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둘 흩어집니다. 복도를 가득 채우던 낮은 웅성거림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잔향뿐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구도 마지막 인사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과 미정은 잠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집니다. 막내 아들은 아내를 바라보지만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옥순이 머물던 방에는 여전히 단정하게 개어놓은 이불이 남아 있습니다. 창가에는 늘 앉아 계시던 작은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집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빠져나간 자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정은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를 떠올립니다. 그 상자는 옥순이 생전에 자주 바라보던 물건입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 열어보자 안에는 짧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고 단정합니다. 마치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하듯 조용합니다. 종이에는 긴 설명 대신 간단한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살아준 시간에 대한 고마움, 곁에 있어준 마음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을 선택했다는 의미만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방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도 형제들을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구와 삶을
함께 보냈는지를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미정은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저려옵니다. 이 상속은 기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이 남긴 것은 재산보다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를 이어가는 기준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일상의 소리가 돌아옵니다. 밥을 짓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창밖을 스치는 발걸음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겹쳐 있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준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실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도 승리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정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없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